멘델은 태어나기는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요. 나중에 이제 그 수도사가 됐거든요.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요. 수도사가 되는 길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유럽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수도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제 종교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당시 이제 수도사라고 했었던 멘델이 살았던 시대에서는요. 과학자도 수도사가 하고요. 철학자도 수도사가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엘리트 집단인 수도사거든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도사가 됐고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46살 때쯤에 어떤 한 수도원의 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수도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수도원 원장이 되면 자신이 이렇게 지배하는 또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경영하는 이런 수도원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 수도원의 텃밭에다가 무엇을 했냐면요. 완두콩을 좀 심어봤어요. 완두콩을 심어가지고 완두콩을 이렇게 재배하던 도중에 완두콩이 이렇게 주름진 콩 또는 둥근 콩 또는 완두콩이 녹색 콩 또는 노란색 콩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뭐 이제 멘델이 구별한 걸 보면은 종자가 둥근 것하고 주름진 게 있어요. 지금 얘기했었던 매끄럽게 둥근 놈 그리고 막 주름이 져 있는 놈 이런 놈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떡잎이 노란 놈하고 그 다음에 녹색인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긴 것 짧은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7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성질의 어떤 형질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멘델은 형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요. 7가지의 어떤 대립되는 성질들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요. 우리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이렇게 멘델은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수행했다고요? 바로 완두콩 재배 실험을 했거든요.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멘델이 실험을 한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유전을 하지 않았어요. 멘델은 완두콩의 텃밭에서 키우는 완두콩의 형질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한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게 멘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멘델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쉬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멘델과 같은 이런 뭐 유전 실험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사람이 혐알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전 조사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손자, 그 밑에 손자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험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평생 해도 한 기껏해 한 3대? 4대? 그 정도밖에 연구를 못 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혐알기가 되는데 혐알기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혐알기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대요 갑자기. 말이 돼요? 나 실험 안 되니까 너 니들끼리 결혼하지 마. 너 얘랑 결혼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처럼 굉장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실험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의 경우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과학 숙제로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유전 현상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세대가 빨리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작해주기 굉장히 편한 놈을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놈이 바로 초파리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초파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멘델은 그게 아니라 초파리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완두콩에 대한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굉장히 빨리 그리고 잘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이래요. 멘델이 했었던 두 번째 성공 요인은요. 완두콩의 형질을 바라볼 때 유전자형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 바로 표현형 위주로 봤다라는 거예요. 표현형 위주로 봤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할 때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게 왜 성공을 했냐 해서 쉬운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나타나는 것을 정리를 하는데 이 완두콩의 형질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둥근 콩이냐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주름진 콩이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얘 뭐 유전자는 A, B, B, C고 얘는 뭐 유전자형이 A, B 뭐 점점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멘델이 복잡하게 유전자형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멘델은 아마 그렇죠. 머리 아프다 이거 안 할래라고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멘델 자체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냐 바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멘델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멘델의 어떤 결과가 유전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결과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멘델이 했을 때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콩을 2개만 딱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든 이 결과를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멘델은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놈은 우리가 멘델의 법칙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법칙을 위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놈들은 중요치 않다.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큰 그림만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멘델이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멘델은 쉬운 대상을 가지고 그리고 복잡한 인자형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통계적인 그 표현형을 위주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전 법칙을 연구했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또는 뭐 과제 숙제 같은 것들 뭐 하잖아요. 저기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험 계획을 세울 때 절대 그렇죠.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눈에 잘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잘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 실험 문제 같은 거 풀 때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조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우리 뭐 어떤 뭐 소화 효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얘기할 때 보면은 맹물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실험군 대조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교하기 편하고 간단한 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실험해줘야 된다는 것도 실제 멘델의 법칙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멘델의 이와 같은 실험 태도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처럼 멘델은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3가지 법칙을 멘델이 찾아냈어요. 자, 멘델의 법칙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게요. 멘델의 법칙 3가지는 바로 그래요. 멘델이 이와 같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3가지를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우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성하고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성, 열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성이 보통 어떻게 된다? 그렇죠. 멘델은 표현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법칙, 우열의 법칙을 멘델이 내놓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냐? 뭐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긴 하겠지만 자식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됐을 때 우열의 법칙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열성의 성질이 다시 자식 2세대에서 무엇에서 나온다? 그렇죠. 분리돼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멘델의 두 번째 법칙인 분리의 법칙이고요. 마지막 3번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독립의 법칙 하면 또 무슨 뭐 8.15 독립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 사람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면서 머리가 곱슬머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외꺼풀이면서 머리가 생머리예요. 자, 이처럼 2가지의 다른 형질이 있을 때 이 2가지의 다른 형질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의 법칙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세포가 어떻게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생시세포를 만들고 또는 그 생시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염색체에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염색체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 만드는 염색체는 1번 염색체인데 뭐 머리가 곱슬머리냐 그 생머리냐라고 만드는 건 10번 염색체야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거지. 독립의 법칙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 멘델이 있었을 경우에는 염색체라는 개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었거든요. 자, 이처럼 중요한 법칙인 우열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3가지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거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